노나라 임금 예공이 나이 70을 넘긴 노년의 공자에게 물었다. 제자 중 누가 배우길 좋아합니까? 공자의 머릿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배우기를 좋아해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본받아야 할 배움의 자세이다. 여기서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한 사람의 화는 고양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갑자기 고양이를 언급하니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감정 오염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설명을 살펴보자. 사장이 기분이 좋지 않아 업무를 보고하러 온 부장을 질책했다. 이유 없이 욕을 먹어 기분이 상한 부장은 아래 직원에게 화풀이를 했다. 억울하지만 화풀이를 할 수 없었던 말단 직원은 퇴근한 뒤에 집에서 시끄럽게 뛰어노는 자녀를 꾸짖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꾸지람을 들어 화가 난 아이는 소파에 잠든 고양이를 발로 걷어찼다. 갑작스러운 구타에 겁을 먹은 고양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로 위를 달렸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 전신주에 충돌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바로 부장에게 까닭도 없이 화를 냈던 사장이었다. 이것이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이다. 이 효과는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발산하면 그 화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일종의 부메랑 효과를 설명한다. 부메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염된 감정의 사슬이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린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확산할 수 없다. 물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낸 첫 번째 사람이 없다면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수고로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은 것과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옮기거나 시스템, 환경,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성향이 있다.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노여움을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같은 실수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여움을 옮기게 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공자는 4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다 라는 건 공자가 4가지 일을 경계하고 조심했음을 말한다. 그는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4가지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첫 번째는 무의이다.
무의는 함부로 추측하거나 단정짓지 않은 걸 말한다. 두 번째는 무필이다. 무필은 독단적이지 않음을 말한다. 리더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전체 회사의 기준으로 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조직에서 모든 사람이 리더의 말에 따라 행동하고 리더의 요구가 틀렸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실행하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자세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독단을 집행력이 있다거나 추진력이 있다는 말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리더 중에 추진력 없이 팀을 이끄는 것보다는 실수하더라도 추진력을 갖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팀 전체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무고는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일에서 알게 된 새로운 정보가 자신의 관점과 완전히 상반되지만 사실이라면 자신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 마지막 무아는 주관적이지 않음을 말한다. 아집에 갇혀 자신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아이다. 이처럼 공자는 추측, 독단, 고집, 아집을 절대 하지 않으려 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섣부른 추측을 통해 오해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어설픈 추측으로 실제와 다른 결론이 났을 경우 섭섭함과 억울함,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인간관계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친구 관계든 동료 관계든 상사와 부하 관계든 협력 관계든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소통보다는 추측하거나 추리하는 걸 더 선호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소통을 하지 않고 함부로 추측하거나 추리하려 하는 걸까? 소통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소통 없이 상대의 속마음을 추측하려 한다. 하지만 추측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추리의 과정은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2500여 년 전에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경영자가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걸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직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테니 회사는 경영자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인, 친척, 친구로 조직된 투자 클럽과 모르는 사람끼리 조직된 투자 클럽을 비교해 보았다. 대량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조직한 투자 클럽의 성적이 더 나쁘고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라서 체면과 시선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 정보를 믿었고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가 지나치게 단일화되면서 투자 실패의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반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조직된 투자 클럽은 누군가가 어느 회사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제안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를 찾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토론을 진행했다. 그렇게 적극적인 소통,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결론을 얻어낸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함부로 추측하지 않고 독단적이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아집을 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함부로 추측하지 않고 독단적이지 않으면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공자가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의 근거에 탐구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과감히 포옹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삶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